지안, 편안함에 이르다. 가사 전문 변호사가 운영하는 가사법률 플랫폼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안, 편안함에 이르다의 서용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그 9번째 에피소드, 이혼도 아픈데 재산 분할이 사회 행위라고 말도 안 돼 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8번째 에피소드에서 남편이 이혼하면서 그 아내에게 재산 분할로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함에 따라 세무서에서 체납세금 납부하지 못하게 되자 세무서가 제기한 사행위 취소 소송에서 적법한 재산 분할이라고 보아 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를 살펴보았었는데요. 오늘 사안은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도 이혼 시 재산 분할에 대하여 사행위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남편은 1억 원의 종합소득세를 미납했었고요. 원고는 대한민국입니다. 이 체납 상태에서 남편은 아내 피고 D에게 본인의 부동산을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로 증여합니다. 그리고 증여 당시 남편에게는 3천만 원의 예금밖에 없어서 이 종합소득세 체납한 상태로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재산 상태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원고 주장. 남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내에게 증여함으로써 세금 납부를 못하게 한 이 행위는 사회행위에 해당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동산 증여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아내 명의에서 남편 명의로 등기를 말소하면 대한민국은 체납 처분으로 이 남편 명의로 돌아온 부동산을 공매해서 이제 세금으로 받아가겠다라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피고 주장입니다. 그럼 나는 야, 이거 재산 분할이잖아. 나도 살아야지. 이 사건 증여는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재산 분할로서의 상당성을 벗어난 과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법리적인 주장이 하게 됩니다. 자, 이에 대해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원고 청구, 기각, 피고 전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이혼 시 재산 분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가 상당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결했는데요. 그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피고의 기여가 있었다. 피고는, 아내는 35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자녀 넷을 양육하고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했다. 그리고 피고 명의 취득재산이 그동안의 피고 명의의 취득재산이 있었느냐? 혼인기간 중에 부부 공동재산 중 피고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이 중요한데요. 과거 한 5년 전쯤에 남편은 9억가량의 본인 명의 부동산 매각을 한 사례가 있는데 그 처분 대금을 피고에게 그 이전에도 이혼 시에도 분할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네.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증여 자산 당시 시세. 지금 이 증여된 이 부동산은 답으로서 개별 공시지가 기준으로 합계 1억 원에 불과하다. 시세도 고려를 했을 때 이 재산 분할의 사회 행위는 전체적인 아내의 이혼 당시 혼인기간 동안의 기여로 봤을 때 이 정도의 재산 분할하는 것은 상당성을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남편의 과거 이 부동산 매각 사례와 관련되어서 그 처분 대가가 사용처가 분명한 경우가 아닌 한 처분자인 남편이 그 상당한 현금을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협의 이혼 과정에서 남편이 실질적인 부부 공동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래서 재산 분할 할 때 이 남아있는 부동산 1억 남짓한 이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 재산 분할을 해주는 것이 상당성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재산 분할 결과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재산의 가액과 1억 원 상당의 이거와 이혼 이후 피고의 아내의 생계수단, 소득 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재산 분할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가 상당성을 벗어난 거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자, 오늘 이 사건에서 중요한 내용은 그러면 상당성 기준이 무엇이냐 앞에서 살펴보았었죠. 기여를 고려하고요. 그리고 재산 분할 결과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재산의 가액과 그리고 이혼 이후 피고의 생계수단과 소득 능력 등도 고려를
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공동으로 형성 유지한 재산 중에서 남편이 이와 같이 기존에 과거에 처분한 이 대금을 피고에게 분할을 했느냐, 분할 안 한 게 있다면 그것까지 고려해서 판단을 이 사건 증여가 사회행위인지 아닌지, 이혼의 재산 분할 시에 이 상당성을 넘은 재산 분할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혼 시 재산 분할 방법으로 이루어진 증여가 상당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례는 굉장히 이 현업에서도 많이 일어나서 이 이혼 이후에 그 아픔과 함께 또 사행이 취소당하는 사례들이 많이 억울한 사안들이 많이 발생이 되죠. 네.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그 청구들을 기각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9번째 에피소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서용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